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국어 어플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1월 29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통합사 유형이에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문제 포인트 자체는 안 어렵거든요. 보시면 윤관이 구성을 설치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윤관은 동북구성 수주했다는데 이때 당시에 윤관이 대치한 외세는 여진이에요. 얘까진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을 알면은 얘까진 접근이 안 어려운데 문제는 이 문제 포인트가 역대 왕조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말로 고대시대 될 수도 있고 뭐 조선시대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시기 섞을 수 있는데 보시면 자 1번 청방인표를 보내서 인질 석방을 요구한 거는 고대시대 당나라에 해당되고요.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친 건 왜구예요. 자 박이를 파견해서 근거를 토벌한 것도 왜구고 기후약속 체결에서 무역을 재개한 것도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 좀 쉽게 접근하려면은 이 세 개는 일단 같은 나라다, 아니 같은 개념이다 라고 다 접근이 됐어야 좀 쉽게 접근하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아직 여진이라는 개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고려시대 이후니까 시기적으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속을 들어갔어야 돼요. 정답은 그래가지고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 설치했다, 얘가 정답이거든요. 뭐냐면 여진은 그 조선시대도 있긴 있었는데 당시에 일종의 회유의 정책으로서 사신을 접대하는 그 교평관과 부평관과 그리고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소 설치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냐 모르시냐가 좀 문제를 좀 정확하게 푸는 관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상황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겠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학, 흔히 그 한능검에서 이 사자가 간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간사한 학문이 나오면 엔가 천주교 낸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떤 거를 간사한 학문이 구성했냐? 여기 보시면 진산의 윤지충 나왔죠. 그러니까 박해의 유형의 경우에는 각 박해 때 어떤 인물들이 희생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윤지충이랑 관련된 박해는 신의 박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박해는 정조시기에 발생한 그 박해다, 이것만 아시면 푸는데, 그래서 순조시기에 발생한 거 신유박해, 고동시기에 발생한 거 병인박해, 그리고 정조시기에 발생한 건 신해박해니까 1791년 이렇게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박해유형 헷갈리시면 어떤 인물이 생겼고 어떤 왕 때 발생했는지 그거 정확하게 외우시지 않으면 문제 못 풉니다. 근데 한능검 수준에서 신해, 신유, 병인 이 세 가지만 외워도 엔간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3번 여기 있네요. 자 3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더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직은 그 진도 다 많이 안 나가셔가지고 되게 빈출 유형인데 좀 틀리신 것 같거든요. 볼게요. 일단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제 전시 동원 체제가 강화되었단 말이 써 있어요. 뭐 근로 보국 때 이런 거 될 수 있고, 핵심은 이 시기는 1930년대 후반 이후인데 보통 이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 뭐 태평양 전쟁 그런 맥락이 잘 나와요. 특히 그래서 전쟁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일단 이걸로 찍으시면 되는데 맥락 키워드 좀 그런 걸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마 이 문제 좀 틀리신 이유가 정답 키워드 좀 어려운데 몸빼 차고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이 나오거든요. 몸빼란 거는 일종의 고무줄 쭉 늘어지는 바지 같은 건데 약간 여성들이 많이 입은 바지예요. 그러니까 노동 좀 편의하라고 그런 바지 만든 거고, 애국반이란 거는 조선인들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몇 인 단위로 이렇게 뭔가 좀 통제하는 그런 반 같은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전시체제에 맞춰가지고 조선인들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걸 실시하고 노역도 끌고 왔다. 그 맥락을 이해한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키워드 두 개 몰랐다면은 나머지 선들 아예 소거해가 접근하지 않았다면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키워드 반복만 해주시면 나중에 쉽게 푸니까 만약 모르겠다 그냥 키워드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각 시기마다 어떤 키워드 맥락이 잘 나오는지 그것도 잘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고요. 자 4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일단 고창전투 나왔고요, 봉정사 극락전 나왔고요, 도산서원 나왔죠. 그리고 인천각이란 키워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각은 이 지역에 위치한 이상용 생가고요.
고창 전투는 후삼국 시대 그 왕건이 견훤의 군대에게 승리한 전투. 봉정사 극락전은 이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고려 시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그냥 도산서원은 그냥 퇴계 이황을 그냥 섬기는 건축물이고. 그래서 사실 지역사 유형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화유산 잘 외우셔야 되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고, 나머지 간단하게 분석드리면 1번의 경우에는 공주 지역이고요. 2번은 평양, 3번이 정답인데요. 당시 홍건적 2차 침입 때 이 공민왕이 복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동이거든요. 이 지역을 피난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신립이 당시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장소는 충주 지역이고요. 김삼이가 그 봉기한 지역은 저기 경상북도 청도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진짜 높은 문제긴 해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문제 키워드 자체는 좀 쉬운데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다 정답을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제 키워드 자체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데, 보시면 보통 학교의 수험 연한은 6년을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6년. 그러니까 기존의 1차 조선교육용 때는 보통 학교 수업 연한이 4년이었는데 이게 6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2차 조선 교육령을 출원해야 되거든요. 1922년에 맺은 건데, 자, 보시면 나머지의 경우 여러분 연도 좀 알아두실 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드리면, 서당규칙의 경우는 1918년, 이팔독립선언은 3.1운동 시전이니까 1919년, 조선어 연구회란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조선어 학회, 아주 학회로 계승된 그런 한글 수호 단체인데, 1921년 조선여자교육회, 얘를 좀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이건 여성교육 계몽으로 단체거든요. 1920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가 진짜 조밀하게 내가지고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정답 키워드의 경우에 일단 이거거든요. 자, 조선민립대학 기성이 창립됐다는데 이 문제는 나름 흐름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름 교육령을 개선하게 했었지만 어쨌든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감정기제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약간 좀 실무교육이라던가 공부 연한에 제한을 두니까 야, 이러다 우리 고등교육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2차 조선교육령가 나오면서 식민지 교육 관대하면서 자, 우리 손으로 고등교육기관 만들어서 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자 하는 그런 이상재님의 주도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주도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약간 이런 우리나라의 실력 양성 운동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연도를 알고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됐다, 그걸 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